오늘도 10분 동안 한번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체감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중국도 미국에 보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의 변화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기 앞서 미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조업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오히려 여기 나오는 금융이나 여기 나오는 IT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수입할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역 적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무역 적자의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돈, 달러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위를 인정받았죠. 예를 들면 원유를 살 때나 아니면 각국의 화폐 단위를 비교할 때 그럴 때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기준이 되는 돈이고 그에 따라서 기축통화라는 이름이 붙은 돈이 바로 달러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판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미국은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이 내수 시장과 기축 통화의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이렇게 경제 개방을 했죠.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근데 따라서 수출 주도형 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적인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쓰는 거의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14억의 인구, 이 14억의 인구가 내수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잠재력은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중국을 왜 때렸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때리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있고 그중 모든 일에는 명분이란 게 필요해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명분이란 게 필요한데 피터 나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신박한 논리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역 적자를 우리나라한테 계속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무역과 안보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의견을 채택을 하면서 결국엔 중국은 미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주는 나라니까 이거는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거다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논리를 통해서 중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분은 결국 명분일 뿐이고 일본이 G2에 대해서 경제 2위 대국에 대해서 이랬던 적이 또 있었죠. 과거 일본이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해가지고 과거 미국의 지위를 넘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플라자 호텔로 일본을 불러가지고
환율을 강제적으로 절상시키는, 그러니까 환율을 하락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내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됩니다. 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100%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플라자에서 이루어진 합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뭐 다른 뭐 버블 경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분명히 일본이 G2에 대한 양털깎기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 거고, 이제 중국이 내수 시장도 안정이 되고 뭐 국민 소득도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G1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협할 때 되면 이제 미국이 내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양털깎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역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미국이 작년 7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약 340억 달러 규모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이 사는 입장이에요. 한국은 미국에 1,100원에 물건을 팔고 있고 중국은 1,000원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다가 25%의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 아니라 1,250원이 되겠죠,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 걸 살까요? 한국 걸 사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뭐 수출량을 점점점 이렇게 줄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래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럼 둘 다 관세를 매기면 얼마나 누구한테 더 피해가 더 클까요? 당연히 중국한테 피해가 더 크죠.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수출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수출을 주도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중국한테 매우 아픈 거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뭐 원유나 아니면 농산물 부분에서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옆에 있는 일본, 일본한테 다 팔아치웠죠. 옥수수나 뭐 콩 같은 거를. 그래서 뭐 일본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해도 미국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발행을 해서 손실 부분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급 차이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이 아무리 뭐 강력한 2위로 이렇게 떠올랐다고 하지만 둘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 비등비등하게 싸워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뭐 화웨이를 겨냥해서 뭐 통신 장비 니네 거 안 산다 이러고, 중국은 니네 거 원유 안 사, 뭐 농산물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미국도 일단 뭐 엄청 중국만큼 아프진 않은데 아프긴 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연말까지는 서로 공격 때리지 말고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약속을 해요. 휴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바로 깨버려요. 왜 깨버리냐 하면, 중국이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는 거를 포치라고 하거든요. 포치라고 하는데, 포치, 포치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도 뭐 관세를 이렇게 때리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져가지고 위안화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위안화가 올라가 버리니까 관세를 하나마나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일단 1달러당 10위안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상태로 중국이 10위안짜리를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뭐 1달러에 팔았어요. 1달러에 팔았는데 1달러에 잘 팔고 있다가 미국이 10%의 관세를 매겨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올라갔다고 하면
얘가 10위안짜리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 수 있는 거예요? 0.9달러에 팔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관세를 이용해서 관세가 10%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0.99달러로 팔릴 텐데 그래도 1달러보다 싸게 되고 거기다가 돈을 받아도 이거를 환전하면 얼마 정도 돼요? 뭐 대충 뭐 9.999 위안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관세로 이렇게 장벽을 쳐놨는데 이 부분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환율을 올림으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이걸 일부러 그랬는지 뭐 일부러 안 그랬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의 그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중국이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트럼프가 또 화가 나가지고 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 후로 관세도 더 때리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은 때릴 카드가 아직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이 막고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사실 미국은 이 무역 전쟁을 지금 바로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끝내냐 하면 이 부분에 뭐 이 부분을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중동 지역을 봉쇄해서 중국으로 가는 원유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을 시켜버리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전쟁을 일으키겠죠. 진짜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뭐 중국을 이길 수야 있겠죠. 이길 수 있는데 미국도 받게 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을 끝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 중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인데 이란을 지금 살짝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이란이 많이 이렇게 압박이 되고 뭐 이란은 반대로 미국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둘 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이 그걸 한 번 더 완성을 해서 미국으로 갖다 파는 그러한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주고 중국이 미국한테 주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한국이 얻는 피해가 굉장히 상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파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아무튼 어떻게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얻는 대신, 그것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파병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다는 좀 더 배경적인 지식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